중동 담당 선임 기자 아리엘 오세란과 안보 분석가 조나단 레게브를 모셨습니다. 두 분 모두 환영합니다. 먼저 아리엘 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혁명 수비대가 여기서 뭐라고 하나요? 지금 사실상 새 조건을 내건 건가요? 즉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조차 공격해선 안 된다는 뜻인가요? 네,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베이루트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대응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군사 작전이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남부 레바논을 포함한 공격을 계속한다면 여기서 그들은 이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레바논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측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공격을 계속한다면, 즉 남부 레바논을 포함해 어디서든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공격을 계속한다면 그에 대한 대응은 훨씬 더 강경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남부 레바논 티레시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이 있었다는 보도가 레바논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란이 이스라엘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새롭게 세우려는 이 방정식을 시험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란뿐만 아니라 레바논 전체, 즉 베이루트만이 아니라 남부 레바논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란 입장에서는 이번 라운드는 끝났고 자신들이 속도를 주도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려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남부 레바논을 공습하는 행동은 그와는 다르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네, 그리고 조너선, 이스라엘이 그런 구도를 정말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란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이스라엘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2일 이전에도 상황은 이미 어려웠습니다. 이전의 조건조차도 이스라엘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걸 실제로 시험대에 올린 것도 봤습니다. 다키아를 공격하는 것, 심지어 그것이 이란의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이스라엘은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모든 상황을 한참 후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전역의 다이아 지역에서 다양한 공습을 감행했고 나스랄라를 사살했으며 비프로 작전 전체와 레바논 전역, 베이루트에서 여러 일이 벌어졌지만 이란은 조용히 있었습니다. 전선의 통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있습니다. 이것은 이란의 성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적어도 베이루트 전선과 이란 전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멘 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 테라비브 지역에서 처음으로 울린 사이렌도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란은 이러한 전선의 통합을 이루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베이루트의 다이에 지역이 공격과 관련해서 특별한 경우로 간주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남부 레바논을 공격할 수 없다는 새로운 공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가자, 서안지구, 레바논과 시리아에서 모든 군대를 철수하는 것. 이것들은 이스라엘의 안보에 필수적인 일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의 한 가지 조건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가까운 미래에 또 다른 조건을 마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현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아니오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며 이미 그것을 시험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이란인들이 적어도 지금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걸프 지역의 상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내 현재 상황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리엘,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이스라엘이 티레와 레바논 남부의 다른 지역에 계속해서 공습을 가하고 있다는 추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네, 여러 지역입니다. 티레, 부자스말리, 그리고 레바논 남부의 다른 지역들입니다. 이것은 이란이 만약 이스라엘이 남부 레바논을 포함한 어디에서든 공습을 감행할 경우 이란이 훨씬 더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최후 통첩을 한 직후에 나온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이란의 허세를 시험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 그들의 태도를 보여주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상황을 취재하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대담해진 정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권력에 취해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번 일련의 사태 이후 자신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고 전략적으로 승리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 그들이 지금 이 두 전선을 연결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다른 전선들도 연결하려는 것인지입니다. 하지만 그때 이스라엘이 나스랄라를 죽였을 때 그들은 적어도 즉각적으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보여주던 전략적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좀 더 성급하고 쉽게 행동하는 방아쇠를 당기기 좋아하는 새로운 근시안적인 정권을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란을 공격하면 이란은 시간을 두고 적절하다고 생각할 때 대응했지만 지금 우리는 이란이 전략적 인내심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은 이란의 대리전 전략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아랍 대리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여 이란은 전투에 직접 나서지 않으려 했던 불의 구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완전히 반대의 상황입니다. 대리 세력들이 이란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란이 대리 세력들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란은 만약 헤즈볼라 편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그들을 운명에 맡긴다면 그들의 운명이 하마스와 비슷해질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이제 이 대리전 구도에서 더 이상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자신이 우위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느끼면서도 강인함을 보여주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지원하는 대리 세력들의 전력을 되살리려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리 세력들이 이란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이 대리 세력들을 방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